저희가 이제 좀 더 법률적인 이야기들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정환 변호사와 우리 김남일 기자, 또 김남일 기자 오늘 관련해서 그 기사 쓴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김건희 씨 출석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오전 10시 상황을 다 보셨겠죠? 네, 뭐 봤습니다. 라이브로 보셨습니다. 라이브로는 못 보고요. 다른 일이 있어서. 예. 네, 뭐 나중에 워낙 반복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김남일 기자는 바로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예, 보면 주로 그 피의자들이 출석할 때 이제 준비하는 멘트들이 있거든요. 보면 가장 일반적인 게 주로 정치인이나 공직자면은 뭐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뭐 송구합니다. 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나올 때도 그때 곧 딱 말을 했었었죠. 대체로 그걸 갖다 무한 반복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저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저 특유의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멘트를 하나 넣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 좀 몇 번을 곱씹어봐도 이거는 의도가 명백하게 사전에 준비한 멘트고 변호사들한테 분명히 코치를 받은 멘트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겠다 싶어서 봤는데 결국에는 일부에서도 뭐 좀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나는 어떤 권한도 없고 나를 처벌할 수는 없다. 뭘 해도 일단 그러니까 좀 야멸차게 말하면 이건 남편한테 좀 몰아주세요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좀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까 전에 했던 얘기 중에 그 기자들이 김건희 씨한테 붙어서 추가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졌다. 저 남편 원망스럽지 않나요?라든지 뭔가 남편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야 되는데 왜 면회는 안 갔습니까?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좀 혐의에 대한 질문만 나와서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사실 킬링 포인트인데 그 질문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김정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다들 그 법조인들이시니까 이 문장을 바로 해석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스스로의 인간의 존엄성은 포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반헌법적 발언이고요. 네, 반헌법적 발언이고. 역시 헌법학자다. 예. 반헌법적 발언이고. 근데 일단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표현을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그 신분범과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가 지금 뭐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분과 관련된 범죄들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직책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죄.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따가 만약에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거들어 드리겠지만 신분과 공범이라 그래가지고 신분이 아닌 자가 신분과 공범이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이런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이제 그런 신분과 관련된 것들을 좀 이제 부정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다가 특히 또 이제 본인의 약간 어떤 그 특유의 어떤 뭐 이제 겸양이라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 대한민국의 현재 특별검사로 연역법령을 검색해보면 한 15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경우가 몇 건이 없어요, 사실은. 문명박 대통령이라든지. 네네네. 그 중에 이제 그 최순실 씨 이름이 나오고 이제 그 김건희 씨 이름이 나오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법률이 있고 거기에 대한 16가지의 어떤 혐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오잖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봤어요, 저는. 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그런 어떤 법률에 의한 범죄 자체를 부정하는 어떤 전제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것도 평가가 되고 있고 지금 댓글창에도 그런 글을 올려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4년 됐네요. 그 이른바 그 I Believe 사과 있잖아요. I Believe. 노래를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해줘야 근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는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 뽕끼라 그러잖아요. I Believe 그 유명한 발라드를 전 그래 들려요. 감미로운 노래를 구수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른바 그 I Believe 사과, 그러니까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이었고 자신의 그 허위 이력 그리고 학력 뭐 이런 논란 때문에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보여줬던 태도가 굉장히 흡사하다. 복장도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복장도 사실 넥타이 같은 거 그거 빼고는 스카프인지 넥타이 일단 검정색 옷을 입고 유사해요.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나 이렇게 뭔가 차분하게 뭔가 좀 반성하는 태도를 여러분한테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미지를 주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은 그걸 인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대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전략이. 아마 본인이나 뭐 본인 측근들은 이게 먹혔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동훈하고 대화에서도 있었죠. 내가 사과가 하지마 총선 때 그때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면 이번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정도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
아마 국민들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복장이나 멘트나 등등이 그때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I believe 사바 그때 당시에 했던 문장 중에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때 보면은 뭐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그랬죠. 기자회견을 예. 되게 길게 했습니다. 나름 네. 길게 했는데 그 중에 그 드러나 허위 경력과 관련된 해명은 한 줄이었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죠. 뭐 일부 잘못 적었다. 예. 보고 이제 이번처럼 국민들께 뭐 죄송합니다. 딱 한 문장이 있고요. 음. 나머지 얘기가 다 과거 구구절절한 남편과의 사랑 얘기, 뭐 개인사, 뭐 저는 남편한테 부족하고 남편이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고 남편이 후배 검사들한테 얼마나 호탕하게 잘하고 한마디로 이제 약간 PR을 하러 성공도 나온 거였죠. 한 거죠, 사실.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때 보면 약간의 그 문장의 톤, 약간 예. 정조 같은 게 지금 오늘 했던 그 음흠. 뭐 아무것도 아닌 저랑 음흠. 보면 뭐 돋보이려는 저는 잘 뭐 남편보다 부족한 사람 이게 딱 겹쳐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 전략이랑 지금 전략이랑 아까 뭐 옷차림도 그렇지만 사실상 나온 전략은 동일하지만 다만 그때는 사실은 해명이나 사과만 해도 하면 끝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예, 받아야 수사를 되니까. 받고 지금 예. 거기서 변론을 하고 소명을 제대로 하고 못하면은 구속 위험까지 돼 있고 뭐 기소는 사실상 100%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완전히 좀 상황이 다르죠. 근데 그때랑 좀 나름 동일한 전략으로 나온다. 이건 뭔가 좀 패착일 수도 있겠고요. 어설픈 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보조폰 같은 거 갖다 놓는 것도 그렇고요. 예. 특히 논문을 암만 논문을 베끼든지 하더라도 유지를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멤버 유지.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넘어가지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때 아이빌리브 때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싶어요. 글쎄요, 저는 국민들이 느끼는 그 심정 중에 기망이라는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김건희 씨가 생각해 보면요,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녀의 육성이 노출된 게 많이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아이빌리브 사과하고 이번에 그 특검 나오면서 했던 말들 정도가 사실은 오피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 씨의 모습은 몰래 카메라에 찍혔거나 이명수 기자랑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말투나 태도 뭐 걸걸하죠. 다르죠. 골골하고 뭐 그 휴지에 침 뱉는 모습 그리고 뭐 했던 단어들의 구사 능력이나 문장을 쓰는 방법이나 그리고 그 어떤 대화할 때 그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봐버렸지 않습니까? 그 가식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모습이.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뭐 떨고 약간씩 하는 거 사실은 저는 떨거나 이런 거는 사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이 수사기관에 나가고 자기가 자칫 구속도 될 수 있고 이 수많은 카메라가 자기 한 명이 오픈된 공간에서 이제 광화문 지검에 이제 출석을 한 건데 그 상황이 사실은 안 떨 수는 없죠. 그건 뭐 인지상정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뭔가 너무나 차이가 극명하고 그렇죠. 네. 저 사람은 저 목소리가 아니고 저런 태도가 아닌데라는 차이가 있고요. 근데 요거는 좀 딴 얘기인 것 같지만 이제 이 김건희 씨 출석 관련해서 나오는 보도들 중에 저는 약간 너무 관행적으로 저희 같은 저 기자들이긴 하면 쓰는 게 있는데 뭐 전직 대통령분이 첫 공개 조사라고 너무 과거랑 다른 겁니다. 과거는 다 참고인이었어요. 전직 그렇습니다. 대통령. 예. 근데 이걸 너무 약간 너무 관행적으로 계속 비슷하게 하면서 전직 대통령 첫 공개 조사라고 해서 뭔가 약간 이례적으로 다른 것처럼 나가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지금 16개 죄명이 있는 피의자 신분이고 예. 과거의 전직 대통령들은 부인들은 그냥 참고인이었다. 남편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예. 어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보면 관행적으로 티타임 안해라고 쓰는데 티타임 안 해. 예전에도 보면 뭐 내란 특검 때도 윤석열을 뭐 특검이 티타임 안 했다. 예전에 검찰 조사 때도 그 기관장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밑에 한 3인자쯤 되는 검사가 그냥 잠시 참아시는 거지. 근데 마치 가면 무조건 그 최고 수사 책임자가 뭐 높은 사람 오면 티타임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했냐 안 했냐 이걸로 계속 예상 기사 나오고 안 했다면 안 했다고 나오고 하는데 약간 이런 좀 관행적인 좀 보도는 조금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도 행태도 일종의 유행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특검 그리고 뭐 구치소 가고 나오고 이럴 때부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그 방송은 특히 그 내비게이션 방송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지나고 있는 데가 어디고요? 무슨 다리를 건너고 있고요. 오늘 따라갔죠. 사실은. 몇 분 정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글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오늘 있습니다. 뭐 지각했다면서요? 예. 지각했어요. 그 지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수사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뭐 지각
뭐 추가 지각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제 저는 늦게 봤어요. 오전에는 전혀 이제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김건희 씨가 나와서 수사에 협조하고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본인이 좀 구속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렇죠. 그거밖에 목적이 없거든요. 그 태도를 보이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이제 자기가 오늘과 관련된 출석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무조건 지금 체포영장 발부로 구속된다라는 네. 거를 본인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태도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지각이 뭐 조금 11분인가 지각을 했다고 그렇죠. 제가 오후에 뉴스를 보니까 그랬는데 글쎄요. 그 뭐 지각을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지만 그 지각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제가 하여튼 오늘 출석과 관련돼 가지고는 얼마나 나오기 싫었겠어요 본인이. 그죠? 결국은 이제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이번 사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흘러가는 여러 범죄와 관련된 그 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오늘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보는데 박지원 변호사님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똑같이 일부에서 긴급 긴급 체포가 체포를 필요하다. 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한 번 더 갔다가 두 번, 세 번 이거 노리기에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오늘 태도를 봐서 오늘 구속하는 게 긴급 체포 구속 가는 거거든요. 예. 더 이상 돌려보내는 건 조금 무리수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또 어쨌든 조금 딴소리를 하자면 물론 저기 청취자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통상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수사기관에서 만약 부부를 둘 다 수사할 때 뭐 저기 조국 뭐 부부 같은 경우 있었겠지만 그건 약간 뭐 특별한 사안이라고 치고 통상 어떤 경우는 뭐 2명은 다 안 한다. 뭐 이게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지요. 예. 근데 이거 지금은 아예 이제 수사기관이 서로 다른 기관이 이제 뭐 한쪽은 윤석열, 한쪽은 김건희 이렇게 해서 뭐 구속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인데 저는 어떻게 이런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특검이 영장은 넣겠죠. 근데 이제 아마 대신에 법원에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해줄지는 그건 되게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나왔던 여러 가지 혐의들이나 이런 것과서 증거 확보나 아니면 도주구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이미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인까지 추가로 구속을 하려서 할 정도 상황이 되려면 정말로 어떤 혐의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중대성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약간 그 부분은 좀 완벽하게 영장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이게 불구속 기소가 돼서 나중에 법원에서 뭐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 뭐 법정 구속을 하든 선고를 하면서 이런 절차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은 이게 법으로 들어가면 일반인들의 정서와는 좀 다른 형태의 판단 기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기현 판사가 했던 뭐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판사가 그 일을 하면서 본인이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다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국민 정서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 지난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부장 판사 중에 요 사건만 딱 쳐다보고 요 사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속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판을 보는 것과 달리. 예, 달리. 요거만 기준으로 봤을 때 내 판단이 맞을 수 있다라는 그렇다면 오늘 특검은 나름의 전략을 세운 거잖아요. 비교적 확실한 것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이제 공천 개입 관련된 거, 그리고 건진을 위시로 한 그 통일교 등등 그 청탁 관련된 최근에 거. 증거들이 많이 확보된 디지털 등등 그렇습니다. 녹음 자료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좀 보자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종호 블랙홀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저는 그게 지금 구속 사유가 우리가 아는 도이치모터스보다는 변호사법이 뭐냐면 얘가 형량을 적게 받게 해주면서 내가 노력해주니까 너 나한테 돈 달라.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전형적인. 요걸로 좀 구속을 시켰어요. 영장을. 그냥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가 만약 다른 사건들도 많은데 일단은 구속시켜놓고 얘를 붙잡은 다음에 좀 거래도 좀 하려고 하는가? 다른 사건도. 이종호 씨가 이제 구속이 돼 있으면 김건희 씨 수사받는 과정 그 이후 과정을 생각했을 때 소위 말하는 그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것을 맞습니다. 좀 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예컨대 3부나 다 걸려 있어요. 3부 도이치 최혜병까지 걸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혜병 빼더라도 3부나 도이치 관련해서 일정 부분 네가 얘기만 잘해주면 조절이 뭐 이거는 플리바겐 같은 걸로 그걸로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아주 생뚱한 걸로 구속시켜버렸어요. 그게 저는 구속 안 되면 어떡하지 좀 고민을 혼자 많이 했었어요. 네. 어쨌든 영장이 발부됐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무궁무진한 어떤 상황이 아닌가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보면은 듭니다. 이제 주가 조작 주범 권오수가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가 확정돼서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권오수에 비해서는 어떤 죄질이나 이런 게 떨어질 거예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예. 떨어질 텐데 다만 이제 문제가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그 정도 건이었는데 그걸 막으려고 수사를 막으려고 수많은 지금 검찰 수사 뭐 못하게 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지를 쳐다간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이제 김건희 씨의 죄는 원래 한 대 맞을 걸 매를 벌어서 10대를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추가로 같이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 이제 구속 얘기 연장으로 가면 저는 이제 만약에 2명이 구속됐을 때 전제로 딴 얘기입니다. 반려동물 11마리는 누가 키우나. 그래서 저기 동물 기가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에는 저기 어디 뭐 국가에서 걔네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있대요. 예. 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모 잘 만난 범죄자 부모 만나서 갑자기 다 빵에 갔을 경우 남은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는 게 국가의 의무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시스템 부재하다고 우리나라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 저 사람들이 갔을 때 반려동물은 어떻게 든 캣타워나 개수영장 기사를 썼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도 약간 걱정이 되긴 했어요. 네, 아무튼 기사를 쓰면서 이제 몰입이 굉장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그 태도가 일관돼요. 그러니까 계좌를 맡긴 건 맞는데 주가 조작은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7초 거래. 12시에 뭐 때려주산 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됐건 김건희 씨 계좌에서 움직였던 것들이 있고 그 이후에 올해 나왔던 증거들 중에 그동안 공개 안 됐던 미래에셋 그 통화됐던 그 증권사 직원하고의 내용들 이런 것들 보면 뭐 내가 이렇게 이익이 나오면 40% 줄게. 뭐 그쪽에서 하기로 했어.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다는 정황들은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래도 자백 안 할 것 같아요. 자백 안 하고 우연의 일치든 뭐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봤자 집행유예거든요. 권오수가 집행유예니까. 그러니까 앞서 그 얘기잖아요. 이게 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요것만 딱 보면 요것만 딱 보면 그래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그 전에 왜 1차 때 있었던 그 전주 역할했던 손모 씨 그 사람이 받았던 처벌 정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를 다 보면 이 과정들이 이게 2010년 일 아닙니까? 지금 2025년까지 오면서 이게 문제가 안 되고 이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때 봐줬던 검찰들 뭐 이 사람들까지 다 엮어보면 이게 얼마나 사회적 혼란과 낭비를 만들어버린 겁니까? 이걸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 주가 조작 관련된 것도 이제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원래 모든 범죄는 이제 특정한 예외인 과실범을 제외하고는 고의범이거든요.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 원래 죽일 마음 없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들도 나 원래 사기칠 마음이 없고 원래는 정말 돈 갚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범죄를 확정하는 과정은 고의를 확정하는 과정이고 그 고의는 당사자는 원래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와 있는 정황들. 그 정황들 가지고 고의를 추정해 가지고 이 고의를 인정하는 거고 본인이 확정적 고의를 부정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미필적 고의라는 거거든요. 네가 이러이러한 정황에서 이런 주가 거래를 했으면 너는 이러저러해서 알 수 있었고 알았어야 하지 않느냐. 오늘 조사에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서 본인이 아무리 현재 고의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많은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 박근혜 특검 때 그 경제 공동체 같은 그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김건희 씨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까가 잘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주가 조작은 이제 그렇게 해결되면 나머지 두 개. 그래서 지금 공천 개입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찌 됐건 김건희 씨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직이 없다. 그거가 나올. 공천 개입하고 지금 건진하고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내한테 준 게 아니고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아니면 남편이 중요 위치에 있었으니까 받는 것이다. 나는 그냥 뭐 못 봤다 아니면 봤는데도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육성이 있었잖아요. 뭐 당선인한테 뭐 전화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남편이 하는 일에 그냥 자기 전화 한 통 한 정도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결국은 그거잖아요.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몇십 차례를 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이라는 인물에게 공천을 준다. 그 남편이 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우리가 얘기했던 김상민 부장검사 여기 이제 김건희 씨하고의 인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위 말해서 메이드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특검이 약간 무리하게도 빼가벗고 있는 그 사람을 윤석열을 데리고 오려고 했냐. 그리고 특검이 8월 6일을 잡아놓고 전에 중간 단계로 윤석열이라고 불러냈거든요. 이게 지금 와서는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남편의 어떤 진술을 얻지 않으면 김건희한테 가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다고 특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했고 또 한편으로 이것도 이거 연결이 됩니다. 예. 왜 저렇게 빨가벗고 속옷은 입었다 하지만 속옷 입고 버텼느냐. 과연 이게 본인 생각이냐.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 봐요. 속옷은 그러니까, 입었습니다. 빨가벗고라는 표현은 경상도 벌거벗 벌거벗고란 뜻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빨가벗은 임금님 그런 건데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게 과연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김건희를 위한 것인지도 앞으로는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왜냐하면 예. 김건희 특검법에 조사받으러 안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결국은 8월 6일이 끝나니까 갑자기 변호인 선임을 하고 협의를 한대요. 이제는. 그렇죠. 안 빨가벗겠대요. 죄송해요. 그런 거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쉽게 볼 일은 아니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윤석열의 공천 개입도 우리는 이제 뭐 전화 온 것도 있고 뭐 윤석열 뭐 통화 뭐 예. 대통령실 받다 다 해서 뭔가 게임이 끝난 것 같지만 전에도 계속 저번 주에도 말씀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이 공천은 정당의 고유 업무라 대통령이 개입하면 그걸로 무조건 죄고되고 처벌할 것 같지만 실상 사실은 공천 업무라는 게 집권 여당의 공천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안 되거든요.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대통령실은 당연히 뭔가 의중이 있고 이것들이 내부에서는 서로 수많은 의사교환이 정치적 의사교환이 있는 거라서 이걸 그냥 뭐 대통령이 왜 그걸 개입해? 이거 처벌 이게 사실은 막상 이걸 처벌로 가져갈 때는 정말로 뭔가 어쨌든 정말로 이거 무리할다 싶을 정도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야 한번 알아봐라 대통령 한번 얘 좀 한번 공천 한번 줄 수 있는지 알아봐 이 정도 만약에 그 정도 선에서 끝난다면 이건 사실 형사처벌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김건희가 지금 그거에 뭐 공천과 연결되냐 그러면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윤석열의 그 행위가 뭔가 입증이 되고 그걸 다시 해서 그거의 공범으로서나 뭐 이런 걸로서 김건희를 처벌하고 이게 순서상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요 앞부분부터 해결이 되는 게 사실 선행돼야죠.